이곳은 그룹 사장단 회의가 열리는 공포의 장소. 이곳에서 이건희 회장과 현명관이 격돌한다. 이건희 회장의 질문에 현명관이 토를 단 것이다. 어려움이 많다. 경영은 사장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일개 사장이 이건희 회장의 질문에 감히 반박한 것이다. 회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계열사 사장들은 숨막히게 회장의 반응을 기다린다. 그 경영을 사장이 하지 임원이 합니까? 그거 뭔 소리를 하는 거요? 신라 호텔에서도 밉보인 현명관. 삼성시계 사장이 된 후 열린 첫 번째 사장단 회의에서 현명관은 무사히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이 시대의 성공을 꿈꾸는 모든 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지혜. 현명관의 21세기 재근담. 그 세 번째 이야기는 삼성시계다. (1991년 12월) 신라호텔 사장 현명관에게 걸려온 전화. 어디로 간다고요? 삼성시계로 가라고요? 신라호텔에 8년 이상 평이사로부터 시작해서 대표이사까지 그룹 내에서 가장 빠른 템포로 승진하면서 인정을 받았는데 딱 그 발령 소식을 듣고는 결국 이런 게 셀러리먼이 월급장이 비행가. 그랬다. 분명 사장으로 임명되어 승진 같아 보였지만 그것은 일종의 좌천이었다. 이게 삼성시계 카파예요, 이게. 내가 삼성시계 간 게 1989년, 20년 전과 20년. 20년 된 삼성시계 카파예요. 광고는 유명하고 브랜드는 익숙했지만 결코 잘 나가는 회사는 아니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 남자 내가 못 당해요. 삼성시계는 30여 개 삼성그룹 계열사 중에서 제일 매출의 꼴찌, 또 자본금 다 까먹은 가장 적자가 심한 회사, 사원들의 사기가 다 떨어지고 단합이 안 되는 골치 아픈 회사. 사장실 가보니까 삼성전자 사장과 똑같이 호화스러워. 삼성전자 똑같은 사장실, 똑같은 비서, 똑같은 차량. 그리고 삼성시계의 공채로 들어온 직원들도 똑같이 삼성그룹의 똑같은 월급 급여. 그런데 만드는 제품은 10분의 1, 100분의 1. 회사는 망하게 돼 있는데 주인이라면 과연 이대로 놔뒀을까? 그런 얘기를 임원회의 때 사원들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삼성그룹을 보고 들어온 사람이고 삼성그룹 사장이 일원이기 때문에 그룹의 사장이나 임직원은 똑같은 취급받는 게 당연한 거다. 현명관은 삼성시계에 부임하면서 제일 먼저 사직서를 썼다. 사직서는 직장인의 유서다. 그는 유서를 항상 품에 넣고 다니며 죽을 각오로 개혁을 결심한다. 삼성시계는 구조적으로 이익이 안 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혁신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현명관은 삼성시계를 완전히 뜯어고치기 시작한다. 내실을 다지기 위해 비싼 임대료부터 줄였다. 사장실은 서울 태평로에서 성남으로, 공장도 구미에서 성남으로 처절한 군살 빼기를 시도한다. 스스로 사장 월급도 깎고 퇴직금과 함께 위로금을 주어 인원도 줄인다. 각종 개혁은 삼성시계의 재무구조를 좋게 만들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삼성시계의 기술 제휴 파트너는 일본의 세계적인 시계회사 세이코. 삼성시계는 시장가보다 비싸게 세이코 무브먼트를 구매했고 로열티도 비싸게 지불했다. 세이코
세이코가 문제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는 삼성시계의 바늘은 돌아가지 않아. 현명관 사장은 고민했다. 이건희 회장이 애정을 갖고 만든 삼성시계, 세이코의 초정밀 가공 기술을 배우라고 만든 삼성시계, 일본인 부사장의 판단을 따르라고 엄명한 삼성시계. 이런 상황에서 그 누구도 이건희 회장에게 세이코와 갈라서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생산하려면은 부품은 사와야 되고, 그 부품은 사오면 세이코는 돈 벌고, 또 생산하면 기술료 주고. 그러니까 세이코는 돈을 버는데 삼성시계는 골병두고 망한다.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 그러나 두려워서 아무도 직언하지 못한 진실. 그것은 늘 사직서를 품고 있던 현명관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승지원에서의 만찬 때 이건희 회장한테 사표를 각오로 불로령이 떨어질 걸 각오하고 얘기했죠. 세이코와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삼성시계는 희망이 없다. 세이코 관계를 좀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되겠다. 그룹에서 터부시대에 왔던 말도 용감하게 할 수 있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인사권자는 달리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진실을 말한 현명관을 좋게 생각했다. 세이코의 결별을 허락한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이게 옛날에 삼성 그 카판데 네. 작동이 안 돼가지고 요 수리 좀 부탁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 직장인은 고장난 시계와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잘 가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핀을 해야 돼. 한번 보십시오 이거. 예, 한번 핀을 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시간까지 맞췄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옛날에 삼성시계 네. 사장을 했거든요. 한 그러셨어요? 30년 전에 시계 골목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해가지고 실제로 소비자들 뵙고 시계 판매하는 건 시계 도매상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네. 삼성 시계에 대해서 고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삼성시계 엄청 잘 만들었어요. 만들기 잘 만들었죠. 만들었어요. 예. 예. 아주 지금도 뭐 시계가 잘 가니까 잘 만든 거죠. 네. 살다 보면 거짓과 타협할 때가 온다. 현명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이건희 회장에게 직언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시계를 고치듯 자신을 고쳤다고 한다. 삼성 시계의 사람들은 생산 제일주의예요. 좋은 물건만 만들면 다 팔려. 고객은 어떤 물건을 사냐면 가격이 싸고 성능이 좋고 품질이 좋고, 소위 가성비라고 하잖아요. 품질은 떨어지지 않지만 안 산다 이 말. 가격이 비싸서 진열대 놓으면 팔린 걸로 돼 있지만은 실제로 안 팔리기 때문에 대금 횟수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판매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세이코와 결별 후 고질적인 적자 구조를 개혁한 현명관. 본격적으로 마케팅의 문제에 집중한다. 고객 지향적 마인드 교육을 강화하고 돈을 쓸 때는 과감하게 썼다. 첨단 기술과 시계 예술의 만남, 삼성시계 돌체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그 다른 광고를 주인 한이 있더라도, 다른 옥외 간판 광고라든가 주인 한이 있더라도 거기 집중하자. 15 광고가 굉장히 떴죠 그때. 선택과 집중, 소신과 실천, 목숨을 건 직원. 이런 것들이 합쳐져 삼성시계는 좋아졌다. 비록 호랑이 등에 올라탔을 위기의 순간에도 떨어지지 않았던 결정적 이유를 현명관은 책임감에 빗대어 말한다.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야 돼요. 위기라는 건 언제나 오는 거예요. 곤란이라는 건 닥치는 거거든. 어려움을 상정을 하고 최악의 경우 상정해서 대비책을 강구하고 선택지를 만들고 일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렇게 2년이 지난 1993년 3월 네 회장님. 네? LA요?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호출. 이번엔 현명관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부른 것이다.